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입니다. 노동현 앵커의 휴가로 이번 주는 제가 진행합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축산물 도축 직판장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해당 업체가 당시 이곳에 있던 고기들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시키려다 적발된 사실이 TJB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화재 현장에 있던 축산물은 연기와 그을림으로 유해 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무시한 건데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축산물 이력 번호가 있는 건데 이 업체는 일부 축산물의 이력 번호까지 바꿔가며 유통시켰습니다. 조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전 대덕구의 한 축산물 도축 집판장. 한우 포장육이 담긴 상자 81개가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포장지에 적힌 한우 이력 번호를 조회하니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고기였습니다. 하지만 상자에는 합격 판정을 받은 이력 번호로 바꿔 포장했습니다. 구청과 경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합동 단속팀은 불법 유통으로 판단하고 소 20마리 정도를 도축해 포장해둔 2억 원 상당을 압류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천만 원어치는 유통업체 등으로 이미 팔려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 소고기가 가정까지 유통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도축 직판장은 지난 17일 화재가 발생했는데 당시 창고에는 소 54마리와 돼지 391마리 등 10억 원어치로 추산되는 축산물을 보관 중이었습니다. 불이 난 장소에 있는 축산물은 연기와 그을림 등에 따른 유해물질 우려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모두 폐기 대상입니다. 불이 났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 거를 지금 나간 거잖아요. 이력도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잘못돼서 나간 거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되는 거죠. 적발 당시 도축 직판장의 대표는 직원들과 나눠 먹으려고 고기 일부를 빼둔 것이고 나머지는 다 폐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폐기 대상인 상당수 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표를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폐기 처분 대상인 10억 원 상당 축산물의 행방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고기가 상할 때 나오는 미세한 냄새까지 찾아내 고기의 신선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전자코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시각이나 후각 등을 이용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존의 생물학적, 화학적 방식에 비해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데다 휴대도 간편해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신선한 고기가 들어있는 밀폐 용기에 전자코를 넣고 측정을 시작하자 연동된 태블릿 PC의 도표가 평탄한 모양새를 유지합니다. 이번에는 실온에 방치해 상하기 시작한 고기에 전자코를 접촉시키자 그래프 저항값이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생명공학연구원이 개발한 전자코는 고기 썩는 냄새로 부패 여부를 정확히 판별해 모니터에 나타내도록 설계됐습니다. 악취에만 반응하는 두 가지 새로운 화합물을 적용해 극미량의 냄새까지 찾아내는 바이오 나노 센서가 기술의 핵심입니다. 고기가 썩었을 때나 시체가 부패했을 때 생기는 악취 물질들을 검출하는 전자코로서 전기 저항식으로 검출을 하게 됩니다. 이 전자코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래프화 시켜놨습니다. 스마트폰의 유심을 바꾸는 것처럼 쉽게 센서를 교체할 수 있고 배터리와 부품 집적화로 크기가 줄어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무엇보다 진행된 부패만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암모니아 측정기와 달리 신선함의 좋고 나쁜 정도까지 잴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때문에 냉장고 등에 부착해 식품 유통 상태를 관리하거나 사체 검시 같은 과학 수사 쪽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육류의 신선도부터 이게 악취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패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센서를 만들게 되면 음식 산업에서는 굉장히 파급력가 클 거거든요. 연구팀은 관련 기업의 기술을 이전해 실용화 준비를 시작한 만큼 2년 정도면 상용 제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서산의 한 복지원에서 지금까지 18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지난 22일 생활지도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전수조사한 결과 입소자 14명과 종사자 4명이 확진됐습니다. 천안에서는 시의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시의원과 공무원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며 청령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확진되면서 청사를 폐쇄하고 민원인에 대한 접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51명, 61명 추가됐고 유성 온천호텔과 동구 노인전문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모두 158명이, 세종에서는 15명이 추가됐습니다. 대전의 새 야구장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실시 설계를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맡기로 했습니다. 계룡건설 컨소시엄의 기본 설계안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 연면적 5만 1,300제곱미터에 관람석 2만 607석, 주차장 1,467명으로 설계됐습니다. 또 메이저리그 구장처럼 생동감 있는 밀착 관람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그라운드를 지표면보다 낮추고 야구장 외부는 피크닉 필드 등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담았으며 국내 야구장 최초로 제로 에너지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낙찰 금액은 1,476억 3천만 원으로 대전시는 실시 설계를 오는 8월까지 완료하고 10월에 본 공사에 착수해 2024년 12월 완공, 2025년 3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금요일 TJB 뉴스에 출연해 항공우주청을 경남에 설립하는 대신 과천에 있는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은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은 항공우주청 경남 설립에 대한 지역 반발을 무마시키려는 꼼수라며 맹비난하고 나섰고 허태정 대전시장도 가세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항공우주청이 정치 쟁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화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대전에 있던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이 결정되면서 후속 대책 마련은 뜨거운 관심이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결국 지난해 기상청 대전 이전이 결정됐지만 기대했던 방위사업청 이전이 무산되면서 지역의 상실감은 여전한 상황.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전을 찾아 방위사업청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업무 효율을 위해 항공우주청은 경남에 설치하고 대신 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있는 대전에 방위사업청을 이전시켜 국방과학기술의 중심으로 개발하자는 겁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삼군사령부, 또 방위사업청, 또 여기 우리 한화 같은 우리 민간 또 그 방위사업 그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시너지를 이루어가지고 대전에 배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과천 청사에 있는 방위사업청은 1,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무기 구입과 방위력 향상, 군수물자 조달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연간 20조 원 이상의 예산을 다루는 만큼 대전의 항공우주와 국방기술 관련 산업 인프라가 크게 확충될 거라며 지역의 실익을 위해서라도 방위사업청 이전이 더 낫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경남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하고 대전에 방위사업청을 이전하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은 대전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태정 대전시장은 핵심 연구기관과 관련 업체가 모인 대전이 항공우주청의 최적지라며 윤 후보의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선 후보가 대전에 와서 우주청 건립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이 다른 지역으로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충청권이 수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아예 항공우주청과 방위사업청 두 기관 모두 대전에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단이 정부기관을 대전으로 모은다는 정부 방침과도 맞고 두 기관이 대전에 올 경우 파급 효과도 상당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야가 서로 자기 공약이 옳다고 주장하기 전에 어떤 것이 대전에 더 이익이 되는지 먼저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기계장비 폭발 사고가 났던 아산의 한 제조공장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아산 둔포면의 실리콘 파우더 제조공장에서 화재 수습을 위한 철거 작업 중 또다시 불이 나 소방장비 35대와 인력 150여 명이 투입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돼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공장에선 어제 건조시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근로자 1명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분진으로 폭발한 것 같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대전 대덕구 대화동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30대 여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은 건물 내부 등을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보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천안시가 북부권 도시개발 사업에 대비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 전철에 추진 중인 가칭 부성역 신설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전철 구간인 직산역과 두정역 사이에 신설될 부성역은 현재 역사 주변의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어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돼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천안시와 코레일은 협약을 맺어 총 사업비 403억가량의 선상 역사를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천안에서 가장 비싼 지역 상가 건물에 동사무소가 입주해 월세만 2,500만 원을 주고 그조차 비좁게 쓰고 있다면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계약 날짜는 앞으로 3년이라 거의 10억 원가량이 들어가야 하는데 황당하게도 그 이유가 한 치 앞을 보지 못한 준비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천안의 가장 번화가인 불당동이 인구가 7만 명을 훌쩍 넘기자 이 동이 신설되고 임시로 행정복지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인구가 5만을 넘길 때부터 미리 부지를 확보하고 건립 계획을 세웠어야 했는데 우왕좌왕하는 사이 시기를 놓쳐 주변 상가에 급히 입주한 겁니다. 중심 상권 건물에 임대를 해서 월세만 2,500만 원, 오는 2024년까지 계약돼 10억 가까운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비싼 거는 아쉬움이 있지만 주민들의 행정 수요 욕구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쫓기듯 임시청사를 마련하다 보니 규모가 900여 제곱미터에 그쳐 겨우 행정사무보는 공간만 확보돼 주민 편의를 제공하긴 어렵습니다. 즉 천안의 대부분의 동행정센터가 2,000에서 3,000 제곱미터의 면적에 문화예술 공간과 작은 도서관 등 복합 기능을 운영하는 흐름에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이런 새빵살이는 임대 계약 기간보다 더 연장될 수밖에 없어 임대료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지어진 행정복지센터는 천안의 공공도서관으로 신축할 부지에 함께 조성하는 것으로 조정됐는데 이러다 보니 다시 원점에서 절차를 밟게 돼 최소 2년 이상은 공사 기간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저희가 나오지 국제적인 확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 방침을 세워서 행정 절차라든지 그런 걸 다 득해서 이제 신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공공도서관 신축비 270억 원에 불당이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100억 원 등이 합쳐지는 메머드급 공사라 예산 확보와 정부 투자 심사 등 절차도 복잡합니다. 독자 청사를 유지해야 되는 각 기관의 성격에도 맞지 않아 혈세 낭비 논란과 함께 구설수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관하는 2022년 연구개발특구 신년 인사회가 대전 호텔 ICC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신년 인사회는 연구개발특구의 지난 5년간 노력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해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의 거점으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육성 R&D 사업에 최근 5년간 4,845억 원, 특구 기반 시설 구축에 606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직에 출마합니다. 박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의 대전을 확실하게 살리고 새로운 내일을 열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겠다며 민주당 소속 시장이 들어선 지난 10년 동안 대전을 소외받고 대전시정도 무능, 무책임, 무사한일 시정으로 전락했다며 시장과 국회의원, 최고의원을 지낸 경험으로 위기를 뚫고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영 유성구 을 당협위원장이 지방선거 유성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방 권력을 12년간 독점하면서 표리부동의 난맥상을 보이는 구정을 바로잡겠다며 인구 50만 경제특구 조성과 인공지능 교육특구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충남도가 도내 처음으로 홍성의료원의 공공산후조리원을 개관하고 오늘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의사와 간호사 등 13명이 근무하며 의료기관 수준의 음압 설비 등 신생아 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췄고 이용 요금은 민간의 70에서 80% 수준에 셋째 이상과 수급자, 장애인은 이용료의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충남에선 천안과 아산, 서산 등 5곳에만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